주말은 다들 바쁜데 우리만 한가한 것 같아. 우리만 한가한 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 세상 사람들 다 한가하지만 세상이 다 한가한 것 같아요. 세상에 참 코로나가 바삐 살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다들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 집에 원래 제일 바쁘신 분이 요즘 시즌에 제일 바쁘신 분이 주부예요, 주부. 그 주부가 제일 바빠, 주부가. 왜? 삼시세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생들 학교도 안 가지. 남편들 그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댁에서 일하고 있지. 하니까 이게 저희 일거리가 더 많이 늘어나 버리고. 연하님을 봐도 더 힘들대. 새끼 밥 찾아줘야지. 밥에다가 간식에다가 이거 하려면은 이게 보통이 아니래요. 세환이 반갑습니다. 대한님도 안녕하세요. 이 주부들은 삼식이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바빠요. 더 바쁘시죠. 예. 자, 그 녹차를 녹차가 없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차를 한 잔, 어떤 차도 괜찮아요. 차를 이게 한 30분 정도 되잖아요. 30분 드시면서 이제 오늘 주제를 복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복수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네. 조금 더 심화, 심화,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물론 이 깊이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어쩌면은 14단계 라이트 바디 하신 분들까지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예, 그 안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게 차를 즐기시면서 귀는 쫑긋 세우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 선행섬 수련의 1단계, 맨 처음 수련이 뭐죠? 와식이라고 하죠. 다른 표현으로 에너지 센터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분들이 에너지 센터를 만드는 거에 주안을 많이 둬요. 그렇죠. 물론 이제 책에서도 그 위주로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떠냐, 그리고 밀도감이 어떠냐, 그렇죠.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서 형성이 되고 있느냐, 이 위주로 우리가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맞춰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심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느낌을 넘어서 그러면은 과연 에너지 센터라고 하는 게 과연 자기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자, 에너지 센터가 자 느낌이 어떻고 말랑말랑하고 좋아요. 이거는 느낌이고, 이거는 수련의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기감이고, 이거에다가 그럼 과연 1단계 에너지 센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에너지 센터, 이거의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라는 거죠. 자, 봐보세요. 여지껏 없었던 내용들. 네,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제가 1단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나경님한테, 아니면은 1단계 하시는 분들한테, 자, 도반님, 에너지 센터, 이거 단전이죠? 단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반님은 단전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반님에게 단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저한테도 그게. 네.
이거는 14단 가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약간 그런 질문도 있었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련하신 분들에게 주문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에너지 센터가 있어요. 우리는 에너지 센터의 느낌을 찾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말의 뉘앙스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뭐가 숨어 있냐면은, 나는 나라고 하는 이 몸 안에서 어느 일정한 크기의 에너지 센터를 느끼고 있다. 라고 하는 게 그 뉘앙스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마치 이런 식으로 이게 에너지 센터가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딱 밑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봐보세요. 그러면은 나한테 나는 나고 얘는 얘다 라고 하는 약간의 이분법적인 마치 흑백처럼 나누어서 생각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상태에서 1단계 마치게 돼요. 근데 제가 우리 도관님들에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더 마음을 다해서 더 의식을 하브 에너지 센터 하단전에 두고 호흡을 하고 더 기다리고 있으면은 나중에 물론 이거는 편차가 있는데 에너지 센터와 내가 마치 하나가 되는, 아까는 내가 나한테서 이 밑에 있는 에너지 센터를 느꼈다라고 하는 분리된 느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단전과 내가 의식으로 하나가 되는 그 경지까지 수련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이 단전이 나에게, 에너지 센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 정도의 그 답을 얻으려면 상당히 깊게 몰입이 들어가야 깊게 몰입이 돼야 되고요. 하나가 돼야 되고. 네, 깊게 몰입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기감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그 사안에 기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넘어서야 돼요. 기감은 기감이고 기감이 있구나 하는 걸 더 내가 의식을 두고 더 에너지를 모으다, 진기를 모으다 보면은 나중에서는 이게 내 의식과 이 에너지 센터가 하나가 되는 경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센터 말고도 대맥, 소주천, 대주천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안들 중에서 1단계를 하시는 분이든 2단계를 하시는 분이든 3단계를 하시는 분이든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1단계 에너지 센터를 만드는, 단전을 만드는 과정도 역시 그렇게 접근하고 2단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소리아님 넘어가셨는데 에너지를, 진기를 단전에 모으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 정도 모았어요. 느낌이 이렇게 돼요. 이제는 빵빵해요. 다 찬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이제는, 그건 기본이고. 기본이고, 이거에서 마음을 하나로 두어서 내가 그 의식을 두다 보면은 전국에는 그 느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른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또 마찬가지 1단계처럼 단전에 진기를 모은다는 거는 이런 의미구나. 이거를 제가 앞으로는 좀 도반님들에게 주문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점검이 이제 하시면은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자, 도반님. 자, 이래서 2단계를 하고 계세요. 자, 단전에 진기를 모은다는 게 도반님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벌써 알고 있다는데.
도안이 하나님 이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알고 있느냐? 왜 이거는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느냐? 사람마다 다 답이 다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획일적인 교과서적인 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 마음과 의식이죠. 의식과 그 에너지가 하나가 되었을 때는 마치 우리 이제 세계가 있듯이 하나 지혜가 꽃이 피게 되거든요. 지혜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지혜가 열리면서 하나의 자기만의 심상이 떠오르게 되거든요. 마치 화두처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알고 있는 거는 그건 아니야, 하나님. 우리 하나도가님이 그거는 조금 더 해보셔야 돼. 자, 마찬가지로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14단계 하시는 분 계세요. 라이트 바이라고 계세요. 그분에게 제가, 자, 도가님, 소주천, 물론 다른 표현은 뭐 척추 에너지 라인이라 하는데, 그냥 소주천이라 할게요. 소주천이 뭘까요? 제가 이제 과연 질문을 드린다면은, 이 답 쉽게 안 나와요. 제가 국장님에게, 자, 소주천이 도반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은, 이게 턱 막히게 돼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걸 안 해봤어요. 물론, 근데 물론 이제 기본적인 저기는 소유천은 좌우 음양의 조화로운 거라든가 임동맥의 연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적인데 그렇죠. 이 소유천은 무슨 의미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 원론적인 이야기는. 네? 아, 소유천이면은 우리 몸에 사실은 이 반을 가르는 거잖아요. 에너지로.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 좌와 우의 에너지 밸런스. 대맥은 상하의 에너지 밸런스, 소유천은 좌우의 에너지 밸런스예요. 이거는 교과서 다 있어. 근데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 봐보세요. 한번 그 말 뜻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소주천이라고 해요. 소주천. 이제 우리 소주천, 우리 하나도반님 소주천 하고 계시는데, 소주천이 뭐예요? 소우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소주천을 이루면은, 소우주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소우주하고 하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표현은 아주 다양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고, 또 합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너무 다양해요. 그러면은, 자, 소유천을 우리 하나도관님, 자, 가보세요. 하나도관님 이제 소유천을 이제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소주천을 이루면은 소우주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게 도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내가 만약 질문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거든. 그런데 제가 막 그 고차원적인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1단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가 이제 소유천을 거의 대부분이 어때요? 에너지가 뭐 단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회원까지 갔어요. 뭐 영대까지 갔어요. 백회까지 갔어요. 이제 유통됐어요. 그 이제 이구릉기 하시는 분들은 잘 돌아가요. 이거는 기본이고, 자, 이 기본이고, 이 기본을 다 된 상태에서 마음을 하나로 두어서 소유천을 옮겨하시려면은 자기 의식과 이 소유천이 하나가 되는 경지가 된단 말이죠. 네. 하나가 되는 경지가 되었을 때야만이 비로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혜가 열려서 마치 화두처럼 그게 마치 나에게 다가와서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게 마치 깨달음처럼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정도의 저기 우리 경지까지 거의 상당히 심화학습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 정도 경지까지 끌어올려야 돼,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기감에 의지하게 돼버리거든.
사실은 우리 수련이 단심의 수련이라고 했잖아요. 단이라는 핵심과 있고, 단이라는 아주 기본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심이라는 핵심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혜라고 하는 이 꽃이, 장치가 쓰는 꽃이 피어야 되는데, 이 단심회가 물론 뭐 단계를 넘어가서 단심회 개념이 있겠지만은, 그 단계에서도 단심회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단계, 소유천이다 하면은 말 그대로 끝나는 단계에는 단심회 중에 지혜가 열려가지고 그 소주천의 어떤 진정한 의미가 절로 일어난다는 거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없어.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답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뭐 똑같지는 않을 테니까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수련에서 이 소유천이라는 단계는 너무 중요한 단계거든. 소유천이 왜 중요하겠어요? 이 세 개의 단전 여의주를 연결시켜버리거든. 이게, 물론 이 연결시킨다는 개념이 이게 세 개가 이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라이트 바디 정도 수련하시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단전 여의주가 하나가 되어서 소유천과 가치가 또 하나가 되어버리는 과정이 되거든요. 물론 이게 참 오묘하게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예, 아마 이제 초학자분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그래 하면 이게 13단계, 14단계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여튼 다시 돌아와서 자, 소주천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감, 내 몸에서 내 몸과 내 몸 따로, 기감 따로의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수련을 지금까지 우리는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 기본을 넘어서 내 의식과 소천이 하나가 되는 경지. 이 경지까지 우리를 한번 끌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대력도 마찬가지죠. 대력도 똑같은 대력. 모든 단계가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수련을 한다 보면은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한 단계 안에서도 단심회가 숨어 있는 것을 스스로가 터득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재밌는 공부가 더 숨어 있을 거예요. 심화학습이 요즘 심화학습이 되는 거죠. 심화학습. 기본학습, 그다음에 심화학습. 그래서 기본학습은 우리가 이제 기감이라든가 공기가 되는 거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 오늘 들어오셔서 이게 수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몇 단계 지나 오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1단계보다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대면을 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1단계만 하시면서 단전이 과연 하나가 되는 그 느낌. 하나도만 행복하고 번수련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예요. 행복하고 번수련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다 하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행복도 많이 해야 되고 번수련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깊은 수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깊게. 이 몰입도가 소수천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완전히 모임이 돼야 된다. 이 정도 경지까지 이르려면요, 이거는 형태적인 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행복 번수련이 기본이 되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경지를 체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3시간 하고, 3시간 하고,
죄송한데 이거는 시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얼마나 몰입이 빨리 되버리면은 뭐 10분, 20분에도 되고. 아니 이제 물론 몰입 그렇게 힘들겠지만. 몰입이 잘 돼야 돼요. 몰입 잘 돼야 되지만은 이 몰입과 더불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해서 이 경기를 투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 상당히 제가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한번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수련회에서 자, 소유천 다음에 원양이 있고 대주천이 있어요. 그렇죠. 자, 대주천이 있어요. 그러면은 소주천, 대주천이에요. 그러면은 대주천이라는 말은 대주천을 이루면은 대우주가 열린다는 표현이거든요. 그죠. 대우주가 하나가 되는 거야. 소주가 하나 되고 대우주가 하나가 돼. 아니 아직 하나 되는 경기는 아니고 하나 되는 경기는 아니고. 그러면 자 봐보세요. 제가 우리 고수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자 도화님, 그러면은 도화님에게 대주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주천을 이루면은 대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경지라고 하는데 도반님은 그게 다가오십니까? 실질적으로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은 그렇게 다 하나가 됐다라는 거는 못 느낀다고 봐야죠. 저만 그런가? 아니 그래서 사실은 대주천이 열리면은 대우주와 하나가 사실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마음을 하나로 두어서 내 의식과 그 대주천이라는 그 에너지, 기감이 하나가 돼야 돼. 그렇죠. 이 경지가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저는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3시간을 뭐 수련한다 이거하고 또 달라요. 3시간 한다고 이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3시간 하면 앉아서 엉덩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지. 허리가 부러지지. 이게 허리가 부러지지 어떤 이 신득이 나오기가 어려운 예, 지혜가 열리지는 않을 것 같아.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대유천 이후의 단계도 있으시고 뭐 소유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대면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어떤 단계가 높다 낮다 그걸 떠나서 그 하나의 단계 안에서도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게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 답을 스스로가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늘 지금까지 해왔었던 에너지가 어떻게 느껴졌다, 2분 안에 빨리 돈다. 이거는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면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경지는 이건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가 조건이 맞아야 네. 이런 거를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제대로 모든 그 단계에 맞는 이게 유통이 되면은 대명이나 소주천 유통이 되면은 제대로 유통이 되고 확실하게 또 뭐 조금 질질질 가가지고 힘이 약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완전하게 잘 돌아가면서 또 그 상태에서 몰입도 진하게 돼야 되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어야만이 이 느낌을 온전히 이제 그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정도의 수준까지. 근데 이게요 어려울 것 같지만은 또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도반님들에게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 함축된 의미가 뭐냐면은 마치 이거죠. 너무 기간에 우리가 의존하지 말자는 거죠.
어떤 드러나는 형태, 느껴지는 감, 예, 자꾸 우리가 너무 에너지 형태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둔다면은 우리의 공부는 거기서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단심해가 있는데 우리는 단에서 그쳐버려요. 여지껏 해왔던 대로 하고 넘어가다 보면은 좀 더 심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지금처럼 해왔었던 수련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쩌면 늘 수련하고 있는데도 늘 목이 마를지 몰라요. 마치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르되 먹어도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셔도 목이 마르지 않는 그 물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계속 어쩌면 이런 형태론적인 에너지를 느끼고 잘 돌아가고 물론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처음에는 요구 조건이 그것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공부의 어떤 포커스의 방향을 이제는 우리가 수련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까지 기초 수준에서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단심회가 있으면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단만 했다고 한다면은 단회라고 하는 베이스 기본으로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심을 넘어서 마지막 지혜 꽃이 필 수 있는 그 경지까지 그 과정까지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제 이야기죠. 그래야지만이 목이 마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단계로 완전히 마스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점거 마지막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꼭 그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 질문을 꼭 드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 단계에서 느꼈던 이 단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반님들한테. 근데 그 답을 교과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외워가지고 오면은 이게 들통이 안 나죠. 그냥 뻔하게 나는 거죠. 그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분이 진짜 느껴서 그 답을 지혜가 열려서 가지고 오는 건지 아니면은 누가 물어봐가지고 야 일단 의미가 뭐야? 그러면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다 금방 다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은 근데 결국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부의 방향을 잡으면은 정말로 풍요로워져요. 네. 그리고 허덕이지 않게 돼. 쫓기지 않게 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한번 마스터가 되면은 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문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봐보세요. 우리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거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의문이 들고 그리고 아직 내가 내 마음으로 다 와닿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게 반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봐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1단계를 하더라도 자기의 단전과 내 의식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합일의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면은 하나가 돼버리는데 무엇이 궁금해? 1단계에 대해서 그렇게 합일되어 버릴 정도면은요. 각 단계마다 이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잖아요. 이 겁나게 황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약간 미심쩍다, 의문이 든다, 잘 이해가 안 된다, 질문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아직은 내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또 숨어 있거든. 그 에너지와 그 단계와 나의 의식이 아직은 이분법적인 별개다 라고 하는 그 뉘앙스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단계 공부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합의의 경지까지 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질문이나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돼버리죠. 자기 수준의 답이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이거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만- 자신감이 만약에 이 정도 경지가 된다면은 그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그게 다르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의미 자체를 제가 이제 수련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는 이게 딱 떨어진 이 심득이 딱 오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의미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몸 안에서 내 기감을 느낀다 라고 하는 거를 넘으세요. 내 몸 안에 내가 대맥을 느낀다, 내 몸 안에서 내가 소유천을 느낀다 라고 하는 이 과정을 넘어서서 내가 대맥과 하나가 된다. 내 마음과 의식이 내가 소주천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수련할 때 신법을 어떻게 걸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신법은 그렇게 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가 된, 아니, 대맥을 웅기한다. 대맥 하시는 분은 대맥을 웅기한다 해로 깊게 들어가서 제가 봐보세요. 하다 보면 예. 하나가, 절로 하나가 되고 예. 그때 느낀다는 자, 얘기. 자, 봐보세요. 지혜는, 단심에서 지혜는 내가 막 뭐를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다 해서 지혜가 열리지 않아요. 지혜는 순수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꽃이 피게 돼 있거든.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 그래, 우리 한사님이, 그래, 합일의 경지까지 이르면은, 와, 지혜가 열리고 화두가 열린다고 그랬으니까, 아, 그래, 나는 그것만 가지고 해야 되겠다. 백년 천년에도 안 열려요. 그러면 백년 천년을 해도 절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경지는 무심으로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고, 무심으로 접근해 들어가요. 자기 단계의 수련을 네, 그렇죠. 무심으로 접근해서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소유천이면 소유천 웅기를 순수하게, 예, 음. 그 순수하게 접근해 들어가셔야 돼. 소유천 웅기를 한다 해가지고 소유천 웅기를 하다가 깊게 몰입되면은 그 순간에 뻥 터지는 게 이거라.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해요. 억지로 짜는 거 아닙니다. 하나 더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저기를 달아놓으니까 질문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네. 근데 그래서 우리 공부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그래요.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는 기감을 넘어서 그 기감과 기운과 내가 의식이 하나가 되는 경지까지 가보자.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그 단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가. 그 지혜를 스스로 답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 단계에 대한 그 의미를 자기 자신만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재미있는 공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장소를 옮겨서 바로 수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죠?